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건 투자 위축, 여기에 소비마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탓입니다. 서민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경기 부양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을 두고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선 유류 가격이 15주 연속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내수 시장이 너무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최근 통계도 나왔다시피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수 경기가 좀 좀채 지금 풀리지 않을 기미가 좀 없다는 거죠.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랄지 또 주 52시간 이런 시행으로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제 더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그 상황. 이거를 좀 빨리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 이런 그 인식이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최근 유가 상황을 보면 부담이 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 경기도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고 그래서 이제 유류세 인하를 두고는 대부분 공감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아마 네. 이제 여론조사를 해봐서 지금 정확하게 결과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어찌됐건 그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는 환영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이제 트럭으로 또 생계를 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차주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건 세율이 얼마나 내려가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세율의 30% 범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유력한 건 10% 안팎입니다.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10%가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10% 이상 올린 인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10% 정도 인하를 했었고 그 전에도 그 미만으로 인하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등화를 두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와 휘발유 차등을 두긴 했는데 그때도 10% 미만에서 다 조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 정도 줄이는 것이 그러니까 인하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기름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다면 대책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가뭄의 단비라는 표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제 민생 경제가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워낙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넘기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소비가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가가 오르는 것도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물류 비용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물가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번 대책은 정말 내수 진작의 효과를 많이 노리는 거는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작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할 서민보다는 고소득층이 받을 혜택이 많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맞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제 2008년 통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차량들을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역시 좀 더 혜택을 많이 볼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소득층이 유류세가 인하됐다 그래서 갑자기 차량 운행을 늘린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사실은 유류세가 가격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당장 이게 이제 차량 운행을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제 그 사업에 이 경유 차량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이제 운행을 좀 줄이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 생계 목적에서라도 계속 차량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인 혜택은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도 저소득층이 조금 더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 이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난색을 표했던 거는 이 대기 오염이 늘 수 있고 또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세수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세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인세, 또 소득세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서 기업이 어찌됐건 수출 대기업들이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올해만 하더라도 23조 넘게 지금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유류세 10% 인하해 준다라고 했을 때 정부의 세수 감소는 2조 정도라는 거죠. 전체 유류세가 사실은 28조 정도 이렇게 늘어난 상황인데 전체 세수를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폭을 조금 더 높여도 좀 충분히 오히려 이 세수의 측면에서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치가 이제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고 평론가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유류세 인하만 가지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소비 진작이나 내수 활성화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긴 할까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유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업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당장 그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1톤 트럭을 활용해서 이제 장사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 트럭을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가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수익이 상당히 이게 차이가 날 겁니다. 유류세 인하를 해주면 그 효과를 아마 대형 트럭이나 대형 중장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류 비용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정부가 얼마나 유류세를 인하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경제 활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